이번 시간에는 굳이 필기 별로 안 하고요. 교재 101페이지 내용 보면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체크를 좀 할게요. 자, 계절별, 지역별 기후 특색과 주민 생활 101페이지.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는 거기다가 장마철을 하나 더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계절이 5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봄을 볼게요. 자, 봄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어떤 말이 꼭 나오냐면 날씨 변덕이 심하다는 말이 나와요. 자, 우리가 여름하고 겨울은 날씨가 단순해요. 늘 덥고 또는 늘 춥거나, 그 다음에 가을도 비교적 날씨가 단순해요. 늘 맑지. 근데 봄은 봄비가 내리기도 하고 따뜻한 날이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날씨 변덕이 심하다. 자, 또는 좀 어려운 말인데 이동성, 그러니까 구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번갈아 지나간다. 그런 말이 나오면 고기압과 저기압이 번갈아 지나간다. 날씨 변덕이 심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꽃샘추위 있죠. 별표를 좀 해주세요. 꽃샘추위. 자, 꽃샘추위는 분명히 여러분들 봄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꽃샘추위. 자, 그런데 얘랑 관련된 기단은 어떤 기단이다? 시베리아 기단. 자,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 끝날 무렵이 되면, 그러니까 봄이 시작이 되면은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던 시베리아 기단이 이렇게 물러나요. 이제 후퇴한다고 표현하거든요. 후퇴하다가 얘가 뭐 일관되게 일정하게 쭉 후퇴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조금 확장됐다가 더 후퇴했다가 그러면서 이제 물러나는 거잖아요. 꽃샘추위라고 하는 건 후퇴하던 시베리아 기단이 일시적으로 확장됐을 때 꽃샘추위가 나타난다. 시기는 봄이고 관련된 기단은 시베리아 기단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꽃샘추위는 여러분들 되게 잘 알고 있는 기상현상이잖아요. 그렇잖아. 자, 계약해가지고 3월달이야. 이제 봄이 오는가 싶었더니만 갑자기 추워지면 막 짜증이 나잖아. 애들이 즐거운 건 잘 기억을 못하는데 짜증나는 상황은 되게 기억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은근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행기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로 제시를 하는데, 자, 날짜를 봤더니 뭐 3월 며칠 날 여행을 했더라. 첫째 날은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둘째 날 갑자기 막 눈 오고 막 영하 3, 4도까지 떨어지고 그 일정 다 취소하고 뭐 돌아왔다. 그러면 꽃샘추위예요. 그렇잖아? 자, 또는 이런 식으로 기후 자료가 제시가 돼요. 자, 하얀색은 30년 동안 평균을 냈을 때 3월부터 4월까지 기온 변화를 봤더니 평균을 내면 당연히 얘가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겠죠. 근데 올해 기온을 봤더니 얘가 올라가다가 푹 꺼져요. 그러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럼 여기가 바로 꽃샘추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가 제시가 된다고요. 자, 꽃샘추위는 잘 물어보니까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황사도 별표를 좀 해둘게요. 황사. 자, 황사는 뒤에 자연재해에서도 다루지만 그냥 여기서 다루고 끝낼게요. 자, 여러분 역시 황사도 굉장히 짜증이 나는 존재다 보니까 이것도 인식을 잘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먼저 황사가 나오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어떤 바람을 타고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바람을 때문에? 중국이 바람이야? 편서풍을 타고서 우리나라에 황사 먼지가 날라온다. 자, 그럼 이런 황사가 먼저 우리나라에 미치는 나쁜 영향? 피해가 되죠.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데, 자, 그것들이 시험 지문에서 나올 때는 이런 말들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가시거리가 뭐예요? 가시거리. 보일 시자 가능한. 그러니까 어디까지 보이느냐. 자, 당연히 먼지가 많이 끼면 보이는 거리가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가시거리가 감소해서 뭐 항공기 운항에 문제가 생기겠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시거리 감소라는 표현을 옛날에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시계가 불량하다.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 시계가 불량하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니까 애들이 먼지가 많이 끼니까 시계가 고장이 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애들이 헤매더라고요. 자, 보이는 경계.
보이는 경계에 시계가 불량하다. 그 지문이 정확하게 시계가 불량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긴다. 맞는 말이었었어요. 그런 식의 표현이 나오니까 못 알아먹더라고요. 자, 다시 나올 일은 없을 거야. 그 문제 낸 사람 욕 엄청 얻어먹었을 거예요. 이게 언어 문제인지 지리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황사 먼지가 날리면 안과 환자 늘어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기 질환이죠. 호흡기 질환 환자가 증가한다. 뭐 이건 뭐 너무 뻔한 말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황사가 날리게 되면 정밀 기계의 불량률이 증가해요. 불량률이. 뭐 한 예를 들자면 원래 반도체 공장 같은 건 다 완전히 밀폐를 시켜놓거든요. 외부 공간이라. 근데 우리가 먼지라는 놈이 되게 신기하게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요. 신기하게 어느 순간 보면 먼지가 들어가 있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을 보면은 보통 막 1000만원짜리 뭐 카메라 그런 거 있죠. 자, 그게 어떤 뜻이냐면 새끼 손톱보다 작은 이 반도체에 회로가 1000만 개가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근데 여기에 이제 먼지 하나가 살포시 앉으면 그건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 그래서 아무리 꽁꽁 싸매도 이런 반도체 공장 같은데 그런 곳에서는 황사가 이렇게 날리면 불량률이 많이 늘어난대요. 좋을 건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황사가 꼭 나쁜 영향만 끼치는 건 아니에요. 자,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긍정적인 효과. 자, 이것도 뭐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꼭 나쁜 놈은 아니더라. 알아만 두세요. 자, 여러분들 적조 현상이 뭐죠? 바다가 빨갛게 변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조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일단 나쁜 건 알고 있죠. 근데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 바다에다 뭐 막 뿌려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뭐 뿌리지? 흙 뿌리죠. 황토흙을 뿌리잖아. 아는 사람은 아마 알 거야. 자, 황사가 뭐예요? 흙먼지인데 황토먼지예요. 그렇잖아. 그래서 적조 현상이 이렇게 있을 때 황사가 날린다. 그럼 적조 현상이 조금 약해진대요. 자, 이게 뭐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적조가 약해지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토양은 굉장히 산성인데 이 산성 토양은 농작물을 이렇게 재배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식물들은 산성에서 되게 약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을이나 봄이 되면 밭에다가 알칼리 비료를 뿌리고 막 그러거든요. 농촌에서는. 물론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걸 본 적이 없겠지만 선생님이 사는 시골만 하더라도 봄이 되면 맨날 비료 뿌리라고 난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황사 먼지가 성격이 알칼리성이에요. 자, 그래서 토양 산성화도 막아준다. 이렇게 해서 황사를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넘어가서 자, 봄에는 산불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 그것도 좀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자, 겨울이랑 봄이랑 공기 중에 수증기가 없는 건 똑같아요. 근데 봄이 기온이 더 높죠. 그래서 봄이 더 건조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겨울에는 사람들이 산에 잘 안 가지만 봄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산불의 절반 이상이 4월 달에 일어나요. 4월 달에. 그래서 봄하면 산불, 그거 체크를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이 단어 하나 좀 체크를 좀 해둘게요. 진압농법. 진압농법. 농사 짓는 방법이에요. 근데 독특하게 농사를 짓는 방법이에요. 자, 진압농법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봄에는 너무 건조하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서 농사를 지어야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겨울철에는 땅속에 있는 물기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렇게 되풀이가 돼요. 근데 물이라는 건 얼면 부피가 커지죠. 그러니까 얼고 녹고가 반복이 되면 땅이 스펀지처럼 약간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속에 공간이 생겨요. 물이 공간을 만드는 거지. 또 봄이 되면 그 공간으로 수분이 쉽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푸석푸석해지면서 이제 씨를 뿌려도 싹이 잘 안 나요. 너무 건조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풀어 오른 땅을 진압한다. 발로 밟아가지고 빈 공간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수분이 좀 유지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런 방법을 진압농법이라고 해요.
진학문법. 자, 얘는 봄에 건조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물론 다른 동네에서도 해요. 근데 여기 기억 좀 해주세요. 다른 동네보다도 관서지방,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관서지방에서 많이 한다. 뒤에 물론 이렇게 또 다른 부분에서 나오지만 미리 좀 이렇게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진학문법이라는 단어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관서지방에서 한다는 것도 좀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늦봄부터 초여름 사이에 영서지방에 가뭄 피해를 주는 바람? 뭐예요? 지난 시간 했잖아. 자, 늦봄부터 초여름 사이에 북동풍이 불어서 영서지방에 가뭄 피해가 있다. 녹새바람. 봄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필기했던 거잖아. 자, 녹새바람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봄에는 안 써있지만 써 넣으라고요. 녹새바람. 봄하면 녹새바람, 늦봄부터 초여름인데 보통은 늦봄 이야기가 나오니까 녹새바람. 자, 그 다음에 장마철. 자, 장마철을 처음에 보면 대륙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만난다고 되어 있는데, 자, 대륙의 기단 지우시고요. 오호츠크의 기단이라고 바꾸세요. 써주면 안 되냐고요? 자, 장마철 처음에 보면 대륙의 기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호츠크의 기단으로 바꾸라고요. 오호츠크해. 써주세요. 오호츠크해. 얘는 바다 이름이잖아요. 오호츠크해 위에 있는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하고 힘싸움을 하는 게 장마잖아요. 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오호츠크해는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은 남쪽에 있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으면 얘랑 우리나라 근처에서 힘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자, 얘는 성격이 무덥다 아니면 서늘하다? 얘는 우리나라 북쪽에 있잖아요. 서늘하다, 그러니까 냉랭하다. 자, 북태평양 기단은 무덥다, 고온. 그래서 얘는 차갑고 얘는 뜨거운 기단이란 말이에요. 자, 성질이 다른 공기가 만났어. 자, 만나서 비가 내리는 게 어떤 강수 유형이죠? 전선성 강수잖아. 자, 그래서 장마는 전선성 강수예요. 전선성 강수. 전선이란 말에다가 체크를 해놓으시면 돼요. 전선이란 말에다가. 자, 그래서 우리가 장마가, 여러분들 언제쯤 장마가 지는 것 같아요? 장마가 진다,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예? 장마가 보통 언제쯤 지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자, 이게 사실 뭐 큰 관심은 없어서 그냥 비가 오면 짜증이 날 뿐이지. 그래서 언제냐면요, 보통 기말고사 보기 직전에. 지금 짜증내지 말고 그때 가서 짜증내세요. 왜 지리 시간에 짜증내고 그래.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창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6월 30일쯤에 평균을 내봤더니 그때 서울 근처에 이렇게 장마전선이 영향을 미치더라. 이게 정상인 거죠. 평범한 거지.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장마전선이 늦게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장마전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오호츠크해 기단하고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기단하고 힘싸움을 하는 건데, 자, 4월, 5월 달에는 누가 힘이 더 세냐면은 얘가 힘이 더 세요. 왜냐면 지금 아직 북반구가 여름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아직 차가운 기단의 힘이 더 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선이 어디에 있냐면 제주도보다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장마전선이 어느 날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북반구가 따뜻해지면 더워지면 얘가 점점 얘의 힘이 세지면서 장마전선이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오는 거지. 장마전선은 제주도부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점점 북쪽으로 올라오는데 6월 30일경에 예를 들면 서울에 이렇게 위치한다. 그럼 이때 서울의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해에는 6월 30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장마전선이 제주도에 있어요. 그럼 서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여기까지 와야 이제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는데 아직 비가 안 내리고 있는 거죠, 서울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지금 안 내려요. 그래서 가뭄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장마가 평소보다 늦게 시작할 때에는. 그다음 늦게 시작한다는 얘기는 오후측의 기단, 차가운 기단이 서울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차가운 기단 때문에 오늘 요즘하고 좀 반대로 기온이 올라가야 되는데 기온이 안 올라가고 약간 6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선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냉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죠. 자, 냉해라는 게 꼭 뭐 얼음이 얼고 그래서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평소보다 낮으면 냉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차가워서. 자, 그래서 장마가 늦게 시작할 경우에는 가뭄이나 냉해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장마가 끝난다는 얘기가 뭐냐면 북태평양의 기단이 힘이 더 세지면서 장마 전선을 북쪽으로 완전히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반도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만 받겠죠. 얘는 덥고 습하니까 장마가 끝나면, 기말고사가 끝나면 너무 더우니까 여름방학하죠. 그래서 장마가 일찍 끝나면 평소보다 무더위가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질문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하면 되게 쉬운데 이해 못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아무튼 그래서 장마가 일찍 시작하고 늦게 시작할 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장마철에다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하나만 더 하고 정리 시간 줄게요. 자, 옆에 보면 일기도가 나오는데 장마철 일기도는 겁나 쉽죠. 우리 한반도에 뭔가 이렇게 걸려있으면 장마철이잖아. 장마전선이잖아요. 그래서 장마철까지 정리하세요. 애들이 죽었어. 얘는 아직 화산재가 하고 있는데? 에어컨 왜 안 틀어주지? 제 교무실은 틀고 있어요. 아니, 교무실 상황이 교무실도 안 틀고 있어요. 우리 특공대를 조직해서 교장실을 털어버리자. 안 돼, 안 돼. 지금 영상 제보. 뉴스에 내일 보이. 야, 어차피 교장실에 그 스위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있어. 어디에 있어요? 근데 교장실은 다 틀어지. 교무실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교무실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무실에서 2학년 교무실에서 2학년 교실을 틀어주는 게 아니에요. 나도 어디 있는지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요. 입조심해. 말해주세요. 입조심해. 진짜. 그러니까 이런 날이 은근히 짜증이 많이 나잖아요. 알시다. 자, 장마하면 그냥 단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장마철은 1년 중에 일교차가 가장 작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늘 덮고 있으니까 햇빛도 안 들어오고 안에는 열도 안 빠져나가니까 일교차가 제일 작다. 자, 그 다음에 여름하고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자, 장마철은 이 습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불쾌 지수가 겁나 높아요. 이것도 장마철의 특징. 장마철. 자, 뭐 이게 참고로 남녀공학 또는 남자 학교 애들 있죠. 걔네들은 기말고사 보기 직전에 반드시 싸워요. 이것들이. 반드시 싸워. 장마철에 너무 짜증이 나니까 그냥 가다가 툭 부딪힐 수 있잖아? 그럼 주먹부터 날아가요. 뭐 째려보지도 않아. 곧바로 주먹부터 날아가요. 그런 애들 많아요. 저만 학교에서 그랬어요. 아니, 저번 애들은 너무 순했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장마철은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은 시기. 자, 여름으로 넘어갈게요. 여름으로. 자, 여름은 이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북태평양 기단의 힘이 세지면서 장마 전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반도 북쪽으로 완전히 올라가 버리면 북태평양 기단이 오후츠크해를 다 밀어내고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한여름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름철에는 바람이 남쪽에서 이렇게 불어오죠. 그럼 고기압이 북쪽에 있다, 남쪽에 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바람은 고기압에서 불어온다, 저기압에서 불어온다. 고기압에서 불어온다. 자, 그래서 남쪽에 고기압이 있고요, 북쪽에 저기압이 있는데 포인트는 남쪽에 있는 고기압이 포인트예요. 여기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니까.
그다음 여름철에는 바람이 세게 불어요, 약하게 불어요? 약하게 불면 등압선 간격이 촘촘한 거야, 아니면 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바람이 세게 불고요. 압력 차이가 세면 셀수록 기압 차이가 크면 클수록 바람이 세게 불어요. 자, 그래서 등압선 간격이 넓다는 얘기는 기압 차이가 적다는 얘기예요. 자, 남쪽에 고기압이 있고요. 등압선 간격이 넓으면 얘가 여름철이에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일기도 한번 봐보세요. 일기도를 봤더니 분명히 우리나라 남동쪽에 태평양 위에 고기압이 있죠. 그 다음 다른 계절하고 비교해보면 등압선의 간격이 넓어요, 좁아요? 굉장히 넓잖아요. 이걸 보고서 여름철이라는 걸 구별할 수가 있어요. 여름철. 자, 그래서 앞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자, 고온 다습한 바람이 불면서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니까 모시오시라든지 또는 염장이라든지 변호사를 지을 수 있다든지 그런 여름철의 특성이 나타나죠. 그 다음 한여름에는 너무 뜨거운 햇빛 때문에 지표면이 가열이 돼서 상승기류가 쉽게 생기고 이 상승기류 때문에 비가 내린다. 이런 강수 유형을 뭐라 그러죠? 대류성 강수. 여름철에는 한여름철에는 대류성 강수, 소나기가 자주 내린다. 그것도 배웠던 내용이니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왜요? 이런 거 잘 봐. 가열. 그래서 여름철에는 대류성 강수, 소나기가 자주 내린다.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근데 거기 다 있는 내용이에요. 발로 쳐버릴까? 고정하는 선생님 에어컨 하셨어요? 지금 에어컨이 문제가 아니고 전기 요금이 문제잖아요. 그니까 차를 못 샀냐고. 전기 꽂으면 돼요, 오늘. 아니요, 에어컨은 전기를 많이 먹잖아요. 에어컨 관련 전선만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불은 들어오는데 얘가 안 켜지는 이유가 여기 전기를 차단해서 그런 거예요. 선풍기 왜 안 달아요? 맞아. 선풍기 나면 에어컨 내 말이. 지수야. 3학년에 선풍기. 그냥 그리고 선풍기 나중에 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되잖아. 자, 그만. 같이 준다고 쌀 자, 우리 힘들어도 아무튼 좀 빨리 끝낼게요. 자, 가을 볼게요, 가을. 자, 가을은 봄하고 달리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 자, 그다음에 우리 지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천고마리의 계절이라 그래서 말과 함께 사람도 살이 찌죠.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예비 연습하는 거지 뭐. 갑자기 살찌면 당황하니까, 몸이 당황하니까 미리 좀 이렇게 연습하라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던 장마전선이 가을이 되면 다시 이제 얘의 힘이 세지면서 남쪽으로 내려와요. 근데 물론 올라갈 때에 비해서는 좀 빨리 내려오기 때문에 가을 장마가 짧게 지기도 해요. 뭐 길은 길면 일주일, 짧으면 보통 한 2, 3일. 그렇게 해서 가을 장마라는 게 있더라. 자, 그리고 가을은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냥 날씨가 맑으니까 과일 같은 것도 잘 익고, 가을이 깊어지면 겨울이 다 되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 뭐 그건 뭐 그냥 상식이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겨울 볼게요. 자, 겨울은 사실 우리나라는 여름보다도 겨울이 많은 걸 결정해요. 사람이 더우면 뭐 죽진 않거든. 한여름 더워가지고 뭐 약간 괴롭긴 하지만 뭐 그게 뭐 사람 죽이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겨울에 추운 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우리의 사는 모습을 많이 결정해요. 자, 그러니까 겨울철의 포인트는 이제 일기도에서 자, 어느 쪽에 고기압이 있다? 위쪽. 위쪽이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북서풍이 불어오니까 여기에 고기압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겨울이잖아요. 자, 여기에 고기압이 있고요. 그 반대편에 저기압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기압 배치를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다. 서고 동적. 또는 북쪽이 고기압, 남쪽이 저기압. 북고 남저형.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고기압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바람이 강하게 분다 그랬죠. 등압선의 간격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엄청나게 촘촘하다. 자, 우리 옆에 일기도 보면 딱 드러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등압선 간격이 제일 촘촘한 건 겨울이죠.
자, 그래서 이 겨울에는 한랭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정주간이라든지, 그건 안 했구나. 온돌이라든지, 소못이라든지, 아니면 김장 등은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 시베리아 기단이 뭐 정확한 원인을 뭐 기억할 필요는 여러분들이 없는데, 앞에서 우리가 제트기를 설명한 적이 있죠.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제트기류가 이런 식으로 파동을 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얘는 북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와 남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의 경계선이에요. 얘가 이렇게 지나갈 때 따뜻한 공기가 여기 위를 지나가면 시베리아 기단이 조금 약해져요. 근데 여기 차가운 공기가 지나가면 얘가 세력이 강해져요. 그러면서 이 시베리아 기단이 늘 힘이 센 게 아니라 조금 더 셌다가 약간 약해졌다가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자, 이제 원인은 다 잊어버리시고요.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이 약해졌다, 조금 강해졌다, 되풀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날씨도 겨울철에 한 3일은 많이 추웠다가 한 4일은 그나마 좀 덜 추웠다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돼요. 이런 걸 사만사온이라고 해요. 용어 자체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춥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날이 나온다. 겨울에 대한 이야기죠. 사만사온. 자, 그래서 일기도까지 설명을 다 했으니까 겨울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없는 일기도 딱 하나만 설명하고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태풍. 자,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태풍은 기본적으로 남쪽에서 올라오는데, 자, 태풍의 기호 어떻게 돼요? 태풍 기호 어떻게 그려? 자, 뒤에서 자연계획 할 때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지금은 짧게만 얘기할게요. 태풍은 이렇게 중심이 있으면 정확히는 이제 S자 두 개를 그리면 돼요. S자 하나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시고요. 겹쳐가지고 S자 또 하나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얘가 태풍의 기호예요. S자 두 개를 그리면 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태풍은 고기압이에요? 저기압이에요? 저기압이야? 고기압이야? 당연히 저기압 중에 가장 강력한 저기압이 태풍이잖아요. 이런 진짜 이 아가씨들. 자, 그래서 이 기호를 괜히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요. 저기압을 향해서, 중심을 향해서 바람이 불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날개의 방향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자, 태풍은 S자 두 개를 겹쳐서 그리시면 돼요. 이게 태풍의 기호야. 그럼 태풍의 기호가 이렇게 있고요. 물론 기호를 안 적을 수도 있지만 기호가 있고, 태풍이라는 놈은 반드시 이동하죠. 카르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동하잖아.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동 경로가 표시가 되기도 하고요. 얘는 굉장히 강력한 저기압,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죠. 등압선 간격이 촘촘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미친 듯이 동심원을 그려 넣으시면 돼요. 미친 듯이. 자, 탄. 여기에는 전선이 있다 없다. 선생님이 강수 이용 설명할 때 태풍은 전선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얘는 태풍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설명 다 듣고 나서 이제 정리해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봄하고 가을하고는 일기도 설명 안 했죠? 봄하고 가을은 기상청에서 근무하는, 일기도 그리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도 구별을 못해요. 봄하고 가을은 기본적으로 똑같으니까 봄하고 가을은 절대 안 더군다. 그래서 한여름, 한겨울, 장마철, 태풍만 구별하면 일기도를 제시하는 문제는 그 어떤 것도 다 풀 수가 있을 거예요.